호주에서 즐거운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1년 반 전에 좋은 기회로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호주에서 미국 오기 쉽지 않은데 미국 분위기는 언니도 잘 아시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아주 부자인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만난 대부분 사람들은 맨 땅에 헤딩으로 왔던 분들이고 정말 힘들게 지내온 시간들이 대물림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상처 주고 시기한 사람들로만 가득해요. 저는 한국과 호주에 살갑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 때문에 어디서나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인정받았어요. 근데 미국에서의 1년 반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왜 미국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인상부터 찌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미국은 없습니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진짜 가서 생활을 해 봐야 알아. 미국에 대한 생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국인이랑 결혼을 해 가지고 미국에 산다. 그러면 뭐 미국 남편이나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해 주고 나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처음에 가 가지고 적응하고 막 이런 것만 잘하면은 뭐 나름 잘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취업을 해서 살고 막 정말 빡빡해요. 그러니까 여유라고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뭔지 알지? 언니 영상을 꾸준히 보며 많은 힘을 얻었던 저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함께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어요. 봐봐.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잖아. 이게 이미 남편이 미국인이어서 영주권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함께 영주권을 준비하는 거는 남편도 아마 한국인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같이 그렇게 가 가지고 진짜 맨땅 헤딩한 듯이 사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한인 사회의 분위기는 정말 20년, 30년 전에 꼰대 마인드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자신감 있고 활발한 성격이라 그런지 오히려 일을 질투하거나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만났어요. 덕분에 큰 상처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다행히 멤버십 가입 이후 언니의 라이브를 정주행하면서 마음이 많이 단단해지고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겪었던 실패와 미움의 흔적이 아직도 커다란 상처가 남았어요. 그래서 미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지만 이미 자동차와 집 등이 정착된 기반이 있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에너지도 돈도 부족해요. 무엇보다 남편은 미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더 깊습니다. 언니 성격도 자신감이 넘치고 예뻐서 주변에 재수없다고 느끼거나 끌어내리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참 별로예요. 벗어나고 싶고 언니처럼 사장이 되고 싶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근데 님 이거 제가 웃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바나나가 해외에서 쫄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법 대공개. 여러분 제가요 저는 시기와 질투 안 받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한국인을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너무 어이없는 이유죠. 두둥. 저는 한국인을 아예 안 만났습니다. 그냥 뭐 한국인 친구도 없었고 뭐 주변에 한국 사람도 아예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저를 질투하고 막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다 외국인이었고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은 여러분들한테 막 질투를 느끼거나 막 이상한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근데 가끔씩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친척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이제 나는 어릴 때 얘를 봤을 때 얘가 그렇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얄미워서 자기 자식보다 더 잘 되는 게 싫어서 막 그런 질투는 받아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뭐 10년에 한 번꼴로 만나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인 아예 안 만나기 내 비밀.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팬들의 질투를 받은 적이 있다. 웃기지? 그러니까 팬들도 저한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언니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에 처음에는 격이 없어서 뭐 팬들한테도 막 안녕 뭐 진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해 줘서 너무 좋다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팬들도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이렇게 팬들한테 마음을 열고 팬들하고 가까이 지냈을 때 그 팬들 중에 어떤 애들은 "나도 너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니였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나도 너처럼 되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약간 제 자리를 노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끔씩. 근데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건데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그걸 아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되게 질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팬클럽 무리가 있었는데 그 팬클럽 무리에서 은근히 약간 이제 저를 까내리는 것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예를 들면은 막 팬들을 만나고 하면은 팬들이 막 그러니까 당연히 내 팬이니까 나를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나하고 사진을 찍고 싶고 하거나 막 나하고 이렇게 어울려 놀고 싶고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은근히 "아니 막 왜 이렇게 르네 언니한테 막 저렇게 하는 거야. 저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인상이 찌푸러져 이러면서 팬미팅인데 저한테 팬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게 보기가 싫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저하고 원래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하는 역할을 본인이 이제 대신 해주는 것처럼 해서 그 친구들을 한 명씩 떼갔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은 연락을 막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팬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팬의 무리 중에 이제 몇 명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언니 사실은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겼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팬클럽에서 모인 건데 저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말했다는 게, 아, 그럼 내가 너무 만만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처음에는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없고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좋아하고 했을 텐데, 어느 순간 내가 좀 친하게 지내고 너 알고 보니 별거 아니구나, 나도 그럼 한번 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내가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간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대놓고는 아닌데 그게 눈치가 빠른 애들은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언니 그 친구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부들부들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너무 웃기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웃기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아유 뭐 신경 쓰지 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 그게 되게 웃겼고 그 친구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그 무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걔네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친구의 주변 애들이. 너무 신기하죠. 왜냐면 나는 모르지 뒤에서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친구가 아마도 그 주변 친구들한테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 친구하고 그 무리에 한 3-4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원래 엄청 액티브한 애들이었는데 걔네들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근데 뭐 팬이야 뭐 30만 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몇 명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하늘이여 땅이여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곁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이런 일이 있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그런 마음의 장벽 없이 이렇게 마음을 여는 순간 언젠가 누군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격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이게 내가 아싸리 그런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한국인과의 모든 장벽을 키고, 아예 한국인 주변에 없기도 했지만 안 했기 때문에 없었구나. 첫 번째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내가 너무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하고 주변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내 자리를 꿰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그 친구는 만났을 때도 아, 나는 항상 언니처럼 되고 싶었거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했었어요. 근데 내가 야, 그럼 너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막 무리가 모여 있을 때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지도 몰랐지. 근데 그걸 느끼면서 아, 이게 너무 이렇게 곁을 주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 시간 지나고 아트는 내 나라 하겠다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아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친구가 나쁜 친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얻고 싶어, 가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너무 근데 막 엄청 아주 계산적이 이러지는 않았어. 그게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데 잘 모르는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아는 애들은 다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되게 많은 애들이 연락했어요. 언니 걔 좀 위험한 것 같아, 걔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연락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연락 올 때마다 저도 현타가 오긴 했죠. 왜냐면 너무 많은 애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만의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막 화가 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대신 이후에 다른 친구들이 막 저한테 너무 다가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아,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조심하는 거 있어야겠다. 내가 너무 이렇게 곁을 줘버리면 또 이 비슷한 케이스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 뭔지 알겠지? 그런 케이스 있을 때 좀 웃기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막 질투를 많이 받는 타입은 절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질투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질투를 받았던 적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진짜 의외죠. 왜냐면 저희 엄마가 엄청 그 팬이 많았어요. 저희 엄마가 왜냐면 워낙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재밌고, 그리고 보통은 가지고 싶은 엄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엄마들. 근데 보통 저희 엄마가
되게 다른 애들이 얻고 싶은 엄마였어요. 왜냐면은 돈 잘 벌지, 그리고 막 성격 쿨하지, 뭐 잔소리 잘 안 하지, 그리고 막 애들이 원하는 그런 엄마상 있잖아. 우리 엄마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엄마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너무 우리 엄마 같은 엄마를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엄마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없었거든. 아유, 나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제 겉에서 보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원래 다 잘 지내긴 다 잘 지내는데 언젠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나 가지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뭐 저랑 같이 있으면은 돈도 하나도 안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저러지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술을 엄청 진득하게 마신 날에 이러는 거예요. 너는 다 가졌잖아. 내가 너한테서 몇 개 빼간다고 해서 그게 너한테 큰일이 아니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내가 뭘 가서 나 거지야 막 이랬어. 그랬더니 너는 뭐 엄마도 남들이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엄마를 가졌고, 그래서 집도 부자고, 우리 집 하나도 부자 아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학원을 하니까 되게 부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엄마를 가졌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가져가도 상관없잖아 이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때까지 걔가 했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야. 얘가 진짜 큰 착각을 했구나. 얘는 진짜 착각을 한 거야. 근데 얘네 집이 정말 정말 힘든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도 되게 안 좋으시고 약간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힘든 가정이었는데, 그런 가정에서 이제 집안이 엉망진창이 날 때마다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숨어 있고, 심지어는 아빠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이제 도망을 칠 때도 우리 집에 도망을 치면 우리 엄마가 막 돌봐주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엄마가 약간 히어로고 우리 집안이 너무 부럽고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걔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최초로 질투한 인물이었다. 제가 원래 진짜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질투가 난 거야. 근데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면 걔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애 질투를 처음 받아봤고, 이후에 진짜 질투를 많이 받았던 건 저희 전 남친 때문에. 그 오래 사귀었던 한국인 남친구 있잖아요. 그 씨가 워낙에 훈남이고 너무 완벽한 남친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자애들이 네가 뭔데 그런 애를 사귀냐 이렇게 질투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몰라도 너가 걔를 만나? 이러면서 질투 엄청 많이 받았고, 그땐 좀 어이가 없었죠. 내가 그렇게 별로니? 내가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런 질투심을 받았는데, 막 질투심 받을 때도 뭐 그렇게 막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렇게 크게 타격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솔직히 뭐 살면서 질투를 그렇게 받아봤나 싶은데, 질투를 그렇게 많이 받은 것 같진 않은데 팬 중에 질투를 해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사실은 편지에 질투하는 내용을 정말 많이 봤어요. 주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언니가 사는 인생이 딱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고 그래서 너무 부러웠다. 근데 가끔 이제 언니 영상을 보면은 너무 부러워서 영상을 보다가 그냥 끄고 나온 적이 되게 많고, 그래서 언젠가 너무 질투심이 나서 구독 취소까지 했었다고. 그러다가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언니를 봤는데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미워 보여서 다시 언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난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너무 막 자괴감에 빠져 질투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질투했다는 편지를 100통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질투심을 느끼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야, 너네 모르지만 내 인생 진짜 거지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 너네 다 오해야. 그것은 오해야. 그래서 제가 그런 편지를 하도 많이 받아서 항상 무슨 얘기 했었냐면, 여러분 전 거지입니다. 전 진짜 제 인생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 라방하면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 여러분 정말 다 오해예요. 제 인생 얼마나 거지 같은지 아세요? 그래서 한참 질투를 너무 많이 받을 때 라방이나 이런 데서 항상 여러분한테 맞아, 라이브를 보면 다 풀리게 된 질투야.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막 저 언니는 막 모든 걸 가지고 막 너무 부럽고 막 이러는데, 내가 라방에서 얘들아 앉아봐라. 사실 내가 내 얘기 하잖아. 그러면 저 불쌍한 저 언니 이제는 행복하세요. 막 애들이 날 불쌍히 생각해. 근데 라방 안 보고 영상만 보면은 저 사람 모든 걸 가진 저 여자, 내가 원했던 인생을 살고 있는 너, 말해서 막 질투하잖아. 다 오해입니다. 저 진짜 불쌍한 애예요. 진짜 웃기지. 근데 라방 보면 풀리는 질투라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 진짜 웃기네. 그래서 님
간단합니다. 한인사회에서 나오세요. 안 읽으면은 그 한인사회에서 나오면 질투 사라집니다. 불쌍한 애라고. 너무 웃기네. 저는 정말 질투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웃기네. 우리 가 질투가 과한 사람은 자신이 그 정도의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해서라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스스로의 가치가 그게 맞는지 검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르네처럼 살고 싶다, 내가 원래 원하던 게 르네가 하는 것처럼 이런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라바를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나나 너나 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도 질투할 구석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저는 하고 여러분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차이뿐입니다. 실행력 그거 말고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 예를 들면 나도 유튜브 해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나는 하지. 근데 여러분 안 하죠. 두 번째, 나도 다른 사람한테 막 상담해주고 르네 언니가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잘할 수 있는데 나 하지. 여러분 안 하지. 그 차이 끝.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데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하는 거야. 근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싫어도 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는 거예요. 카메라 없어도 하는 거예요. 스크립트 없어도 하는 거예요. 마이크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의 차이예요. 그냥 하냐 안 하냐. 뭔지 알겠지? 오히려 명쾌한 해답이죠. 그쵸.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그냥 하는 거라는 걸.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언니 너무 잘한 거 너무 멋져요. 봐봐. 이 라이브 얼마 안 본 티가 나죠? 라이브 몇 번 보면 알 텐데. 르네도 똑같구나. 우리 행복만 하세요. 영주권 따는 거 진짜 쉽지 않고, 미국이 워낙에 살기 빡빡한 나라라서 살면서 여유도 많이 잃게 되고,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맞나? 이민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해외 어디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 사는 게 솔직히 힘들어요. 미국은 돈도 많이 벌지만 그만큼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주변에서 성공 신화도 많지만 그만큼 실패 신화도 많고, 그래서 현타가 올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막 정말 사는 게 막 지옥 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영주권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 숨 고르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성장이 급속도로 가는 것도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 순간의 어려움이 언제든지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항상 뭐라고? 인생이 BGM을 바꾸라고. 여러분 절대 사는 게 원래 좋고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운 사람의 인생이 99%면 1% 정도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99%의 불행한 사람들도 하루하루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행복한 방법을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1%였던 사람들이 2%가 되고 3%가 되고 이런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국은 그 퍼센테이지가 좀 비율이 낮은 편이긴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태국을 가거나 발리를 가거나 호주로 가거나 그럼 훨씬 비율이 높은 세상에 살게 돼요. 그러면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막 늘 괴로워하고 막 경쟁 체제에 살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구나는 걸 느끼고, 그리고 주변이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롭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확실히 그래져요. 근데 저는 아티랑 같이 있으면서 진짜 제일 크게 영향받은 게 긍정적이어진 거. 저 진짜 안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저 진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막 우울하거나 막 슬픔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없어졌고, 솔직히 좀 우울하거나 슬픈 일이 별로 없어요. 막 약간 기운이 떨어지는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있지만 됐어 이러고 또 시작하고 막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저는 약간 김삼순 그 BGM 이런 거 항상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 즐거운 노래 틀면서 막 또 바보 막 이러면 멍충이 우당땅땅 막 이렇게 하면은 뭐든지 괜찮아져.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 이번 영상 그 BGM 깔아라 한 영상에 언니 그냥 대가리 꽃밭이 되란 말 아닌가요? 하셨는데, 불행하고 슬프고 툭 건드리면 눈물이 나오는 삶을 사느니 대가리 꽃밭으로 사는 게 나아요. 내가 그거 살아봤지만 그게 나아 진짜로.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면은 그 팬 중에 정말 진짜 찐팬이니까 만나기도 하고 그랬겠지. 친한 팬이었고 지금도 그 친구에 대한 나쁜 감정 전혀 없고, 그냥 그 친구가 진짜로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좀 희한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감정 없어요. 그 팬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내가 만약에 모드를 엄청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뭐든지 막 그랬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진짜 나 너무 상처야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아 진짜 별 인간이라서 왜 그랬어 걔는 또 이러면서 그냥 BGM 깔고 그냥 하거나 그러면 다 괜찮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뭐든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티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아티가 진짜 슬렁슬렁 살거든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이고 막 이러고 넘어가요. 이게 저희 형부가 사는 방식이기도 해요. 저희 형부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막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아 나 뭐 별게 다 있네 막 이러면서 막 항상 그렇게 넘어가잖아. 근데 어릴 때 잘 모르고 내가 너무 삶에 여유가 없을 때는 형부나 아티 같은 애들 보면서 막 와 진짜 신기하다 보살이다 막 이렇게 했다고 치면 요즘에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할 게 없는지를 깨달으니까 너무 수월한 거야. 사는 게 너무 수월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조금 더 뭐랄까 부지런함을 떨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 나 좀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외부의 자극 진짜 안 받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막 압박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미국인데 모르겠어요. BGM이 안 들려. 미국에서 대가리 꽃밭을 살면 각박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대가리 꽃밭으로 살면은 또 다른 긍정적인 친구도 있어요. 특히 막 흑인 친구들 중에 엄청 긍정적이고 막 스웩 흐르고 막 재밌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것도 좋아요. 라틴 친구들도 되게 여유롭고 그래서 미국도 흐트러져서 좀 편하게 살려면 엄청 그럴 수 있어. 근데 미국에서 BGM을 카디비 노래를 깔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은 약간 그 흑인 언니들처럼 되는 거지. I don't cook, I don't care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살겠지.